안녕하세요. 부코비의 김큰별입니다. 오늘 나눠볼 영화는 바로 그레스가 아니고 글래스입니다. 지난 영상들에는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봐도 심심해서 원래 제 성격대로 미치고 쾌활하게 한번 말해보려 합니다. 괜찮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글래스를 만나보기 전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직접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라면 저와 함께 19년 동안 기모았던 샤말란 감독의 대작 글래스 본격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웹툰 중에 덴마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덴마에는 백경대라고 하는 쾅, 즉 세계관 속 초능력자들이 모여있는 경비 조직이 있는데 이 백경대를 부리는 백작이 백경대를 호출하는 장면이 꽤나 깐지가 나거든요. 그럼 덴마의 애독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덴경대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작가님께서 맨날 지각을 밥 먹듯이 해서 알람을 맞춰놓지 않으면 볼 수가 없거든. 여하튼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덴마라는 웹툰을 몇 번 정주행하다 보면 개운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떡밥이 풀렸을 때죠. 워낙 방대한 세계관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둘 풀릴 때, 또 그게 임팩트가 으마으마할 때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얼른 말하고 싶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참으셨냐? 좀 돌아오긴 했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글래스를 바라봤을 때 동일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장장 19년의 대서사십니다. 감독이 얼마나 지금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슬픈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샤말란 감독이 누구냐? 바로 식스센스를 29살에 탄생시킨 영화계의 천재 감독이었습니다. 식스센스를 안 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고의 반전 영화이면서 최고의 스포일러 영화죠. 안 봤는데도 반전을 다 알아. 못된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주인공이 이미 죽었다며? 이 샤말란 감독이 식스센스 이후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 후속작으로 내놓은 것이 글래스 1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언브레이커블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폭삭 망했단 말이죠. 사실 기록으로 보면 그렇게 망한 편은 아니다만 샤말란 감독의 작품 세계가 쉽사리 이해가 가진 않다 보니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강했겠죠. 왜냐? 그렇게 임팩트도 없고 반전도 없고 그냥 잔잔한 느낌의 좀 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언브레이커블은 제야의 먼지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덴마의 작가님 양현순 형님이 깔아놓은 떡밥 결국은 주워 드시듯이 샤말란 감독님도 절대 저 친구를 먼지 속에 묻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탈탈 털어서 세상에 던지려는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탄생한 영화가 바로 23 아이덴티티다 이거죠. 23 아이덴티티에서는 해리성 인격장애를 소재로 한 괴랄한 작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해리성 인격장애가 뭐냐?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거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 그러다 보니 이 인격들이 서로 몸을 지배하려고 다투는데 이 지배한다는 것을 불빛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작자와 그에게 붙잡힌 불쌍한 소녀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의 끝자락에 언브레이커블의 주인공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23 아이덴티티가 한국 기준으로 17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99년에 개봉한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영화를 누가 제대로 알긴 했겠어요? 나만 몰랐어? 여튼 23 아이덴티티까지만 해도 이 두 작품이 콜라보레이션이 되어서 글래스가 탄생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는 히어로물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아는 히어로물 어떻습니까? 마블, DC, 툭쾅툭쾅 난리 나고 여기저기 막 피용피용 장난 아니죠? 그에 비하면 이 영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어로물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화에는 3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더 나제. 그분은 얼굴만 봐도 특별하죠. 머리를 보아하니 태양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아재는 워낙 유명해서 말을 꺼내야 되나 싶습니다. 무려 다이하드의 주인공이잖아요. 제목답게 쉽게 죽지 않는다의 정석을 달리시는 분인데 이 영화에서도 동일합니다. 짱 세거든요. 언브레이커블에서 영화 초반부 열차 사고가 나 전 승객들이 사망하는데 혼자만 멀쩡했던 분입니다. 남들보다 튼튼하고 남들보다 강합니다. 두 번째는 괴물 케빈. 23 아이덴티티의 주인공이자 24번째 인격 비스트를 가진 남자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던데 전형적으로 사공이 많아 배가 산을 들이박는 친구입니다. 어메이징한 내부 분열을 겪으면서도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24번째 자 비스트를 다른 자들이 신봉합니다. 세 번째는 똑똑이 미스터 글래스입니다. 이 양반은 어벤져스에서도 영웅을 모으더니 여기서도 영웅을 모으고 있네요. 태생적으로 약골이어서 부딪히기만 해도 뼈가 부서지는 남자지만 그 누구보다 특별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양반이에요. 평범한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이 세 명이 모여서 코믹스 히어로가 됩니다. 라고만 하면 좀 이상하죠. 사실 이 모든 발상은 글래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언브레이커블에서 글래스는 열차 사고에도 죽지 않은 던을 바라보며 코믹스의 히어로를 생각합니다. 히어로는 혼자서 히어로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빌런, 즉 악당이 되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완성시키려고 하죠. 이 생각의 확장이 23 아이덴티티에서 등장한 절대적 빌런 비스트를 통해 가미되고 우리가 흔히 보는 히어로물의 전형적인 클리셰 히어로와 빌런의 싸움 구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사말란이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2%가 뭐야 한 80% 부족하지. 동네에 쬐끔 많이 힘센 아저씨가 영웅이고 24개의 자아가 왔다 갔다 하는 정신병자의 그 자아 중에 세다는 비스는 벽이나 기어다니고 화만 낼 줄 아는데 이게 악당이라면 듣기만 해도 완전 노잼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의미를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본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철학은 바로 믿음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끊어내고 인류는 한 단계 더 진화한다는 글래스의 이론을 던과 케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을 케어하는 영화 속 진정한 빌런 스테이플 박사는 이들 스스로의 믿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또 그 질문이 기가 막히게 통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영화의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겠네요.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면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마블, DC, 동의하시죠? 영화라는 장르에선 특히 더 그렇죠. 그런데 던의 능력도 그리고 비스트의 능력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에 어느 정도의 의심을 던져준다면 충분히 스스로의 착각이라고 생각할 만한 수준이거든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생각까지도 합리화시킬 수 있을 만한 혹한 이야기를 스테이플 박사가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글래스만큼은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과 그들의 능력을 깊이 있게 신뢰했고 결국은 그 덕분에 진정한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순간에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던과 케빈의 모습처럼 말이죠. 누군가 의심의 씨앗을 던졌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확고했던 믿음이 쏜살같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안타깝죠. 어렵고 아쉽고 낙담합니다. 영화에서는 글래스가 그들에게 도움을 줬지만 우리의 삶에는 누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처난 믿음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단순히 3명의 싸움과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으로 본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무너졌던 2명의 남자와 또한 그것을 회복하며 다시 자신을 되찾았던 동일한 2 남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2 남자를 보게 된 거죠. 나를 순수하게 믿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이 격동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히어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아닐까요? 영화는 이번으로 마지막일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끝난 프롤로그 같죠. 글래스의 말처럼 우리는 이 하나의 세계관 속에서 3편의 오리진을 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롤로그가 19년이 걸렸으면 끝날 때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다려봅시다. 다시 그 떡밥이 시원하게 회수되는 날까지. 영화 글래스였습니다.